안녕하십니까, 최진보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10강에서 배우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메모를 적을 때는 조그만 메모지에 간단하게 메모를 적죠. 엑셀에서는 특정 셀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셀에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를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자,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은 먼저 메모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하시고 우측 단추를 눌러서 단축 메뉴에서 메모 삽입 메뉴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메모장이 나와요. 조그만한. 거기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기록했던 메모를 편집하고 메모에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가 삽입된 셀의 단축 메뉴에서 메모 편집을 누른다. 그럼 메모장이 다시 나오겠죠? 메모의 테두리 단축 메뉴에서 메모 서식 선택 후 원하는 서식을 설정한다. 여기서 메모 테두리라는 얘기는 메모가 이렇게 메모장이 생기면은 그 테두리에서 우측 단추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축 메뉴가 나오고 그 단축 메뉴에서 메모 서식을 선택하고 원하는 서식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메모 표시와 위치 변경하기. 기본적으로 메모는 안 보입니다. 자, 특정 셀에다가 메모를 넣으면은 메모가 보이질 않아요. 다만 메모가 있다는 조그마한 표시가 보여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은 그제서야 메모장이 뜹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메모가 뜨게 되면은 그 메모로서 가려지는 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메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메모가 들어있는 셀의 단축 메뉴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자, 뭐 반복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번 누르면은 보여질 것이고 한 번 누르면은 숨겨질 것이고. 자, 셀이 가려졌을 경우 메모를 드래그하여 메모를 보이게 하긴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 메모 때문에 뒤에 중요한 셀이 가려졌다. 그럴 경우에는 메모를 드래그를 해서 다른 셀의 위치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는 윗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줄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한자가 있어요. 책을 만들 때 이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놓은 거죠. 설명이라기보다는 한자의 음절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일본어 같은 거 보면은 일본어는 뭐 한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도 여기다가 일본어로 발음 표시를 달아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죠. 어려운 책을 쓸 때 한자의 음을 위에다가 달아준다. 자, 이러한 특정 문자에 대한 설명을 첨가할 때 윗줄을 사용합니다. 위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윗줄이에요. 자, 이러한 윗줄을 정렬, 가운데 정렬로 할 수도 있고, 자, 요거 오타가 났네요. 정렬 방식 및 서식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글자의 서식 지정과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이러한 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출력 시 메모 인쇄하기. 파일, 페이지 설정 클릭 후 시트 탭의 인쇄 옵션에서 기본적으로는 메모는 출력이 안 됩니다.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파일의 페이지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시트 탭에 가보시면은 인쇄 옵션에 메모란에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시트에 표시된 그대로 메모도 출력이 됩니다. 자, 반대로 출력 안 하려면은 여기 해제를 하시면 되겠죠? 메모가 인쇄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된다. 실제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모를 셀이 다 보이게 하려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쳤어요. 그러면 실제 이 부분은 인쇄가 되고 이 부분은 인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주의해서 그 셀에 자료가 없는 빈 공간 같은 데로 메모를 적당히 이동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워크시트 꾸미기. 자, 시트에 배경 삽입하기. 물론 그 시트, 작업하는 시트에다 배경을 넣고 색깔을 칠하고 하는 거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요에 의해서 시트에 배경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서식의 시트 배경을 클릭한 후에 원하는 배경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시트에 배경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삭제 시는 서식 시트의 배경 삭제 클릭을 하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다음 그림 삽입하기. 자, 위에서는 시트의 전체 배경을 삽입한 거고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 그림의 그림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그림을 찾아서 삽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구 상자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 관련된 도구 상자인데 이 도구 상자를 통해서 그림의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의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또 그림에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선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흑백으로 한다든지 회색조로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 사항들을 도구 상자를 통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클립 아트 삽입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클립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엑셀상에서 제공되는 그려져 있는 그림을 말해요. 근데 이 그림이 일반 JPG 확장자를 가진 실사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직접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그림이죠. 자, 이러한 미리 제공되어진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삽입하는 방법은 삽입 메뉴에 그림, 클립 아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작업창이 나타나는데 나타난 작업창에서 검색할 위치, 형식을 지정을 하고 찾고자 하는 문자열, 예를 들어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 사람에 관련된 클립 아트를 찾아준다는 얘기죠. 자, 문자열을 입력하고 이동을 클릭해서 클립 아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창에 찾아진 클립 아트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클립 아트가 있다면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클립을 자기 자신의 용도에 맞게 자기 자신만의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필요한 자주 사용하는 클립 아트를 넣어놓고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클립 구성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클립 구성 선택 후 자신만의 모음 폴더를 생성을 하고 원하는 클립을 모아서 언제든지 그 폴더에만 가면은 내가 원하는 클립이 들어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워드 아트 사용하기. 자, 워드는 단어를 말하죠. 글자를 말합니다. 아트는 예술을 말하죠. 따라서 글자 예술. 글자 예술이 뭘까요? 여러분들 현수막이나 광고나 기타 배너 보시면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A 이런 형식이 있다면은 B, C, D 이런 거 보셨죠? 글자 자체가 완전 예술이에요. 입체감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런 틀에 들어간 글자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죠.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러한 게 워드 아트입니다. 자, 워드 아트를 사용하려면은 삽입 메뉴 그림의 워드 아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하는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적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워드 아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생성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각종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도구 상자의 내용을 보시면은 텍스트, 실제 그 원 문자열, 그거를 편집하는 도구가 있고, 서식, 도형, 문자 높이, 세로 텍스트, 정렬, 문자 간격 등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드 아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절점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이 조절점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워드 아트를 만들어 놓고 그 워드 아트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자, 이러한 조절점을 이용해서 글자의 각도와 같은 변형 가능한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사용하다 보면은 도형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파워포인트라든지 일반적인 워드에서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엑셀에서도 도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형 그리기의 특징은 오피스 군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같은 동일한 도형 그리기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리기를 배워두시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구 상자에서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하고 네모를 그릴 건지 동그라미를 그릴 건지 세모를 그릴 건지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그림을 그려준다. 자, 도형을 그릴 때 사용되는 키의 역할, 요거는 별표 알아두십시오.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을 그릴 때는 15도 단위의 직선이 그려진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선을 그리면은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직선이 그려져요. 15도 각도 단위로. 사각형을 그릴 때는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원을 그릴 때는 정원, 동그란 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면은 도형의 기준점을 정 가운데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해서 원을 그린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나서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시작점이 그 원의 정 가운데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은 정 가운데 그리기 시작한 점이 그 사각형의 정 가운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을 맞춰줄 때 편하겠죠. 그 다음 Alt 키를 누르면은 끝나는 선을 셀 구분선에 맞춰준다. 자, 동그라미를 딱 그렸는데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셀 구분선에 딱 맞춰줘요. 또 다시 Alt 키를 누르고 그리면 그 다음에는 턱 하면서 그 다음 셀 딱 구분선에 맞춰줍니다. 요 세 가지 키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도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다 드렸고 실제 엑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가 있다고 칠 때 이 부분에 메모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셀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요. 메모 삽입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종범위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거는 이 운영체제 사용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기본값으로. 자, 여기다가 7년인데 5년 근무 2년 휴직 뭐 이런 내용을 메모를 넣는다. 자, 메모를 쓰고 나서 다른 셀로 이동을 하면은 안 보입니다. 메모가 안 보이다가 그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 마우스 포인터가 다가가면 위에 올라가면은 그때 메모가 보입니다. 자, 없어졌다가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보였다가. 자, 그 다음 메모 삽입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려는데 없어지죠?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메모 편집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메모에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의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요 테두리 있죠. 요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우측 단추를 눌러주시고 메모 서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메모 안에 들어가는 글씨의 글꼴이라든지 그리고 뭐 글자 크기, 맞춤 보시면은 정렬 방식이라든지 색 및 선 크기, 요건 이제 메모에 대한 크기가 되겠죠. 보호, 속성, 여백, 웹. 자, 요런 식으로 메모에 관련된 전체적인 서식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서식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현재 이 셀, F5번 셀에 메모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야만 메모가 보이죠. 자, 이게 싫다 이 얘기죠. 메모를 항상 보여주자. 자, 그러면은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자, 다른 곳에 이동을 해도 보이죠? 자, 이 메모가 항상 보이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실제 이 엑셀이라는 사람의 상여 비율하고 지급액이 안 보이죠.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메모를 요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요쪽으로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항상 보여도 가려지는 내용이 없겠죠. 요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실제 인쇄를 할 때 인쇄 영역을 벗어나면은 메모가 인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메모를 포함해서 실제 출력할 때 메모도 인쇄가 되도록 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파일에 페이지 설정을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프린터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프린터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페이지 설정에 와봤더니 이전에 배웠던 용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배율 이러한 그 옵션들이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시트 탭을 눌러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요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메모가 기본값은 없음입니다. 따라서 출력을 안 하겠다. 인쇄할 때 메모 없음, 출력을 안 하겠다. 이렇게 기본값이 잡혀 있습니다. 요거를 시트 끝으로 해서 맨 끝에다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시트에 표시된 대로를 선택을 하셔서 요 위치 그대로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미리 보기를 들어가면 분명히 요 위치에 메모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보십시오.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은 인쇄 영역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 영역 밖으로 메모가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출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드래그를 해서 요 안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메모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대로 인쇄 시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윗줄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줄 달고자 하는 셀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서식에 윗줄 달기 편집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셀이 확대가 되면서 직위라는 글자의 위에 위에 네모 표시가 있고 커서가 깜빡이죠. 자, 한자로 직위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뭐 해야 되죠? 한글로 써야죠. 그리고 한자 키 눌러서 직자. 직위를 할 때 직자가 아마도 요게 되겠죠. 그 다음 위자 한자, 직위의 위자 한자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치시고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윗주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우측 단추 눌러주시고
아닙니다. 그냥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 메뉴 들어갑니다. 서식에 윗줄 달기에서 편집은 이미 했으니까 표시를 선택을 해 주셔야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윗줄을 보여주기 위해서 3번 행이 약간 높이가 높아졌죠. 자 이건 뭐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기에 대한 한자를 윗줄로서 달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정렬 방식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서식의 윗줄 달기에 설정에 가시면은 맞춤이 왼쪽이기 때문에 지금 글자 한문이 왼쪽으로 좀 옮겨졌잖아요. 가운데로 맞추고 자 미리 보기 나와 있죠. 글꼴도 따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나와 있고 스타일도 나와 있고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는 정 가운데에 윗줄가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윗줄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트의 배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서식에 시트의 배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럼 그림을 넣도록 나오죠. 자 어떤 그림 한번 넣어볼까요? 아 여기 전지현이 있네요. 선택하시고 삽입. 자 그러면은 시트의 배경으로 전지현의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삭제하려면은 서식의 시트에 배경 삭제 누르시면은 바로 삭제가 되죠. 자 배경 넣는 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겠죠. 서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삽입입니다. 삽입 그림 파일 선택해 주시고 자 뭘 한번 넣어볼까요? 사진 이게 제 얼굴이군요. 자, 좀 너무 크게 들어갔죠? 크기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자, 상당히 좀 크기가 커요. 자, 이게 크기 줄이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이렇게 그림을 넣어주시고 나서 원하는 위치로 또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림 삽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JPG 파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도구 상자가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일로부터 그림 삽입. 이거는 다시 또 다른 그림을 삽입할 때 눌러주는 단추고, 요거는 회색조로. 자, 흑백 됐죠? 흑백으로. 완전히 흑백입니다. 희미하게 됐죠. 자동 하시면은 원래 그림으로 돌아오고, 자, 이거 눌러주시면은 선명하게. 자,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희미하게, 밝게, 어둡게. 자, 요거는 자르기예요. 눌러주시고, 자, 필요 없는 공간을 이렇게 쭉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잘라졌죠? 자, 그 다음, 요거는 회전. 요거는 테두리 스타일. 자, 굵게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요거는 그림 압축. 요거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웹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인쇄하기 위해서 그림을 압축을 시켜주는 툴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림 서식. 여러가지 서식 정해줄 수가 있겠죠? 요거는 투명한 색 설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경이 없어져요. 투명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 뒤에 셀 구분선이 보이고 있죠? 제가 배경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림 원래대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엄청 커지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그림에 관련된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서식 작업들 또 기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 아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의 클립 아트. 자,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립 아트를 한번 찾아보자. 이동. 자,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클립 아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립 아트를 찾아줍니다. 근데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됐네요. 검색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범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범위에서 다 찾아라. 이동. 그럼 그렇죠. 지금 검색 대상이 틀렸군요. 검색 위치가. 쭉 보시면은 사람에 관련된 클립 아트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클립 아트를 찾았다 싶으면 선택을 하면은 바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클립 아트 들어온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클립 구성이라는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만든 거예요. 동영상 강좌 최중범이라는 폴더가 있죠. 지금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피스 모음, 가사, 이 중에서 내가 자주 써야 될 게 요거다. 그러면 쭉 드래그에다가 제 이름 폴더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눌러보면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폴더 관리하듯이 클립 아트를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음 목록은 없으면은 새로 만드시면 되고, 또 그 만든 모음 목록에다가 필요한 클립 아트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넣으시고 나중에는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립 구성이라는 메뉴. 자, 이번에는 워드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너무 크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삭제. 자, 삽입 그림의 워드 아트를 선택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제일 먼저 스타일을 선택하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 드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넣고자 하는 글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쓰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바로 자기 시인이 선택한 스타일대로 워드아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워드아트가 삽입되면서 동시에 도구 상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맨 앞에 거는 또 다른 워드아트 삽입하는 도구 상자. 그 다음 텍스트 편집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글자를 바꾸는 거. 열심히 사세요. 확인. 바뀌었죠? 그 다음 요거는 워드아트 갤러리. 자, 눌러주시고 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바꾸고 싶다. 확인. 바로 바뀝니다. 그 다음 요거는 서식. 지금 이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식,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색깔이 좀 강렬한가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바뀌었죠? 자, 그 다음 서식까지 했죠? 도형은 요 나타나는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걸로 바꿔볼까요? 자, 지금 바뀐 거 티가 나나요? 자, 다시 원통 위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자체가 세로이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글자. 요 글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왔는데 요게 뭘까요? 회전입니다. 회전. 그 다음 요거는 요게 바로 조절점이에요. 조절점을 움직이게 되면은 현재 들어있는 워드아트 형식에 뭔가 변화, 각도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완전 평면이 됐죠? 쭉 하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됐죠. 요거는 워드아트, 어떤 워드아트 형태냐에 따라서 조절점을 만지면은 변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자, 그거는 조절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 보시면은
변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워드 아트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도형 그리기 중에서도 기본 도형을 일단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조합하는 키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자, 어떻습니까? 정원이 그려집니다. 동그란 원, 타원이 아니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자, 시작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시작하는 위치가 원의 정가운데가 됩니다. 여기서 시작했죠? 원의 정가운데가 시작하는 위치가 된다. 자, 그 다음 Alt 키가 있었죠? 누르시고 그리면 자, 원이 그려지긴 하되 셀 구분선에 딱딱 맞춰서 그려집니다. 셀 중간에는 그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조합이 가능할까요? Shift하고 컨트롤을 두 개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 정원이 그려지면서 시작점이 정가운데가 된다. 여기다 Alt까지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셀 구분선에 딱딱 맞춰지게 되죠. 여기 맞춰졌죠? 또 쭉 그리면 여기 맞춰졌죠? 이러한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키를 누르고 그림을 그렸을 때 손을 먼저 띄고 키를 놔야 됩니다. 키를 놓고 마우스 드래그를 띄면은 도형이 찌그러져요. 자, 무슨 말이냐? Shift, Ctrl, Alt 3개 누르고 도형을 그렸죠? 먼저 마우스를 띄고 그 다음에 키를 놔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경우에도 좀 전에 그 조합했던 키들 마찬가지입니다. Shift 하면은 정사각형, 컨트롤 누르면은 사각형의 중심이 시작 위치,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은 셀 구분선에 딱딱 맞춰져서 그려진다. 자, 요 정도 기본상 알아두시고 도형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